안녕하세요. 지금 삼성전자하고 코스피, 코스피하고 삼성전자 연봉, 월봉, 주봉, 일봉 한번 비교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차피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빠지면 우리장 빠지고, 우리장이 빠지면 또 삼성전자가 빠지고 뭐 그런 거죠. 미국의 다우, 애플, 뭐 나스닥, 뭐 테슬라 이런 몇 개 종목들이 다 이게 이게 실제 비중이 높은 종목 몇 개가 코스피의 등락을 좌우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다 수치로 계산해 가지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가 크기 때문에 거래량과 또 거래 대금 이런 비중을 가지고 이게 조절을 하거든요. 전 세계의 주가의 흐름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비중이 큰, 그러니까 대표 대장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요. 세상의 원리 자체가 그런 것 같아요. 상위 1%, 또 2%, 3%, 4%, 5%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력 집중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에요. 뭐 민주화, 뭐 공산당, 사회주의 할 거 없이 이 세상의 그 흐름이거든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냥 권력자들은 상위 3% 안에서 좌지우지하고 언론 통제와, 미국은 언론 통제 안 할 것 같아요. 언론 자유도가 높다, 뭐 말이 그렇죠. 더 은밀하게, 더 부지불식간에 드러내놓고 하지 않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구축해서 자기들이 이득의 극대화를 위해서 움직인다고 봅니다. 결국 우리는 뉴스에 휘둘리면 답이 안 나와요. 엊그저께 2150인가? 이 단기 저점 찍고 올라갈 때 2134 이거 찍을 때요, 뉴스가 온통 2000 깨지고 엄청 나락으로 갈 것처럼 얘기했어요. 그래서 반등을 했잖아요. 2317 여기까지. 자, 월봉부터 그러면 그것은 뭐 나중에 또 얘기할 거고, 삼성전자 이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었는데, 코스피 고점 찍었죠. 이게 비율로 따지면 이게 이제 3316, 그러니까 3300원짜리라고 보면 되고요. 9600원짜리를 9680이라고 보면 3300원, 9680원이라고 보자는 거죠. 이것도 이제 하나의 지수인데, 그냥 3,300원으로 보면 엄청 싼 거예요. 이게 10,000원 가야 돼요. 우리나라가 10,000원은 가야죠. 나중에 10,000원 갈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눌림목 저점 매수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10,000원 갈 거니까 다들 저기 죽기 전에 10,000원은 갈 것 같습니다. 일단 고점에서 목표치가 있는데, 하방 목표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제 저점에서 어디까지 올라왔냐 이거죠.
그래서 2775를 목표치로 잡은 게, 제가 2774 이 목표치로 잡은 게 결국은 이제 여기 겹치거든요. 원래 이게 맞고 떨어져서 이거 조정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장 코로나 때 너무 잘해서 문제예요. 이게 코로나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온 거예요. 집값도 올라가고 막 이게 오버슈팅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충격이 크단 말이에요. 더 빨리 빠지고 상당히 이게 차라리 대만이라든지 뭐 싱가포르 이렇게 안 빠졌을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빠져도 충격이 크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2740에서 2100이면 그렇게 뭐 솔직히 많이 빠진 거 아닙니다. 오버시팅을 했기 때문에 충격이 더 큰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고점 내린 만큼 더 내려버렸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에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빠져야 되니까 문제지.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어중간하게 그냥 올라가서 그냥 멈췄으면 되는데, 대장주 이게 장대 양봉을 이렇게 뽑아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요. 여기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죠. 이 매물대 하며 여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손절을 한다니까요. 나중에 미쳐버리죠. 지금도 안 늦었죠. 5만원 저쪽 나중에 여기 회복하겠죠. 제가 이거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그러니까 77층에 들고 있는 사람은 아유 본전 온다 라고 생각하면, 근데 이게 본전을 찾으려면 그 돈을 주식을 손절을 안 해야 되는데 왜 손절을 하냐. 보험도 마찬가지고 모든 돈을 손절하는 것은 빚 내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또 빚을 감당할 수 없고 또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손절할 수밖에 없어요. 경기가 어려우면 너나 다 어려워서 자기 있는 주식이라도 팔게 돼요. 그게 바닥인 거죠. 개인들의 바닥. 이거는 뭐 잡소리는 지금 하고, 자 월봉으로 봤을 때 월봉 이 고점을 찍었어요. 고점을 찍었으면 내려오는 순서가 있죠. 이렇게 자, 내려왔는데 어떻게 돼요? 반등 주죠. 이렇게 여기까지 저점 찍고 반등 줬다가 다시 내리죠. 자 봐요. 여기서 고점에서 여기 가격표 여기 저점 여기 오니까 올려버리죠. 다시 내려요. 그러니까 몸통으로 깨버리죠. 다시 내려가요. 자, 계속 내려갑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앞에 저점에서의 지지예요. 근데 이 몸통으로 깨가지고 다시 돌파하려고 애쓰지만 여기 맞고 떨어지는 게 하루 둘 세 개 떨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저점도 저점에 이 고점도 의미 있는 점이고 지지 저항이 작용되는 거예요. 왜 여기서 그랬을까요? 여기서 할만하죠. 여기서 더구나 이제 중심선 가격 중심선을 지지를 한단 말이에요. 우상향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힘이 좋죠. 그래서 두 가지가 겹치죠. 이 저점에서 올라오는 이 고점과 이 가격 중심이 겹쳐서 상당히 힘이 좋은,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오면 계속 아랫골이 달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못 이기고 밑으로 내려져서 그래서 바닥으로 이제 오그라지는 현상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이 고점에서 무너지잖아요. 이렇게 무너지고 또 중심선 무너지고 33 이평선이거든요. 33 이평선까지 또 왔고 외국인들이 사가지고 좀 더 올리는 척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급락을 하는데 몸통으로 깼습니다. 자, 몸통으로 깼는데 이 가격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고점에서 처음으로
여기 행보, 그러니까 아주 지지가 큰 이 구간인데 이 급락을 했어요.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이 달은 매도장인과 동시에 매수장이에요. 그러잖아요. 여기 9월 달에 이게 매도잖아요. 근데 집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지금 놓고 보면 여기로 올라와, 여기 밑으로, 여기 이 구간에서는 매집 구간인 거죠. 그래서 10월 달에 이렇게 매집을 하게 되는 거죠. 10월. 근데 이 저점 여기 상당히 큰 월봉상으로 크게 올라가 버린 거예요. 한 봉을 갖다가 두 개로 다행히 회복을 시켜놨어요. 근데 다시 내려왔어요. 자, 이 몸통으로 이 저점을 깼기 때문에, 여기 저점을 깼기 때문에 다시 올라가 봤자 내려오면 지지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 이렇게 된 숄더 같이 그렇게 월봉으로도 그러지만 이렇게 못 올라간단 말이에요. 올라가도 2744예요. 올라가도. 그래서 이렇게 5파 완성이면 1파, 2파, 3파,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1파, 2파, 3파.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2622, 2818,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가요. 만약에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이 상방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올라가 상승 N자형 가능성도 있죠. 3300 넘어가 3400까지도 가요. 그러면 뭐 좋겠죠. 근데 우리 바람대로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이제 저점이 더 낮아 있다, 그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자, 그러면 이 지점은 나중에 보시고요. 자, 월봉상으로 이제 바닥, 그러니까 하방 목표치는 어디냐? 월봉상의 이 고점의 하방 목표치는 일단 여기였어요. 여기. 근데 몸통으로 깨버렸어요. 여기 1차 목표치. 그 다음에 또 여기에요. 1900. 그 다음에 여기에요. 1500. 이런 식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듯이 내려간다 이거죠. 근데 이 지점이 이 지점이거든요. 월봉상에.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 월봉상에 이 고점 96,800원짜리가 330, 아니 그러니까 33 이평선의 가격하고 만나는 이 점을 지지를 해가지고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삼성전자가. 코스피는 상당히 높아요. 코스피, 그러니까 삼성전자 코스피는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33 이평선도 무너지고 이게 몸통으로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보다는 더 약해요. 코스피가 지금. 그리고 내려가겠죠. 삼성전자는 이제 여기 지지를 했는데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지지를 못합니다. 삼성전자는 집 밖으로 나갔어요. 여기 집 밖으로 나갔죠. 이거는 집 밖으로 나가자마자 회복을 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여기서 집 밖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가격 안으로 못 들어가고 지금 있다가 다시 나갔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요. 엄청 지금 이렇게 본다면, 가격으로 본다면 삼성전자가 약한 거죠. 이렇게. 그렇지만 여기 지지 테스트로 보면 정확하게 찍고 반등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도 저항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삼성전자 61,000원짜리가 61,000원밖에 못 가는 거예요. 엄청 힘들어 하잖아요. 지금 6만원 깨지고 더 무너지겠죠. 그러면 삼성전자, 우리 코스피가 이 두 번째 하단 1900 올 때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오겠냐 이거죠. 1900 올 때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어요. 4만원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4만원이 39,000원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1900올 때 이렇게 빠져요. 1900올 때. 그럼 주봉을 볼게요. 주봉에서 코스피는 정확하게 구름대 밑에 하단부를 찍고 반등했어요. 자, 여기서 쫙 십자가 여기 만나는 지점 구름대, 양운의 구름대 하단을 정확하게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어디를 찍고 반등을 했냐? 여기 또 삼성전자는 구름대 하단 찍고 반등을 했습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삼성전자하고 코스피의 반등은 이 만나는 양원 구름대 하단, 정확하게 하단 구름대를 찍고 반등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왜 여기서 맞고 떨어지냐? 이것은 이 맞고 떨어진 부분은 어디냐 도대체? 그러면 자, 맞고 떨어진 부분은 코스피는 3월 16일 날 2020년 3월 16일 날 이 저점을 찍었던 이 자리에서 쫙 올라 십자형 도지로 올렸잖아요. 가격 이평. 그 만나는 선과 이 부분이 저항으로 작용돼요. 자, 정확히 볼까요? 자, 이게 이 저점에서요. 이미 미래에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도구예요. 이것도. 근데 제가 그냥 썰이죠, 썰. 제가 보는 그냥 심심하니까 이렇게 보는 썰이죠. 이제 저는 이걸로 그냥 생각만 하고 있고 실제로는 지표 개념으로 하는 거니까. 자, 여기서 맞고 떨어지는데 정확히 봐요. 자, 이게 몸통으로 깨지니까 어떡해요? 원래는 이게 지지를 해야 돼요. 여기 위에 이제 뭐 지지 한번 하죠. 그래도 위에 지지를 해요. 원래 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몸통으로 깨버려요. 그러다 집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 진폭이죠. 이 저점의 진폭은 여기에요. 이 저점 진폭 딱 맞고 또 떨어지죠. 근데 봐봐요. 몸통으로 해서 나왔지만 다시 올라가는 척 하잖아요. 그렇지만 다시 내려오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서 저항 맞고, 정확하게 저항 맞고 떨어지죠. 그래서 이 쌍봉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 이 쌍봉의 강도는 뭐예요? 오른쪽이 더 낮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밑으로 이 저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게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코스피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내려갈 운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저점은 어디냐? 이 고점에서 이 다음 고점을 찾는 거예요. 이 다음 고점. 다음 고점을 찾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하단선까지 하단선 또 332평 뭐 이런 것도 다 똑같아요. 다음 선은 여기입니다. 여기 1859입니다. 1859. 그러면 이놈들이 이제 원래는 1859, 1600, 1724, 그러니까 1859나 1724에서 단기 바닥을 찍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저는 1859에서 지지 한번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1859에서요. 몸통으로 깨지 않고요. 정확하게 찍고 올라가야 돼요. 여기 찍고 올라가듯이 반등 엄청나게 셌어요. 이렇게 지금 놓고 본다 하면은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얼마 되지 않죠. 그렇지만 또 여기서 이 하락에 대해서 1859까지 하락에 대해서 자 2500에서 1859 700포인트 정도 되죠. 2500 700 600 몇 포인트죠. 600포인트에서 뭐 200포인트 300포인트 올라가 버리면 이렇게 쭉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2100까지 쫙 올라가 버리면 어떡해요? 거의 50% 올라가는 거예요. 이 하락에 50%또 물리는 거예요. 이렇게 반등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갈 때도. 그래서 다음 목표치는 1859로 보고 있습니다. 1859. 그럼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빠지냐? 삼성전자 1859 빠졌을 때 삼성전자는 좀 달라요. 삼성전자는 여기까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42,699. 42,699. 자, 지금 손절해도 42,000원에 다시 사가지고 좀 먹을 수 있다는 거죠. 42,000원에 사가지고 52,000원까지 만 원은 먹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62,000원에 42,000원, 2만 원이 빠져요. 2만 원이. 2만 원이 깨져요. 여기서 못 산 사람들은 또 여기서 산단 말이에요. 이제 간다 하고. 안 가죠, 당연히. 내리막길에서 어디에서 사서 물려 있으려고요. 자, 미래에 연봉으로 본다면 이것도 고점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아주 10년, 20년 놓고 본다면 이게 이 고점 이게 삼산이잖아요. 삼산 무섭지 않아요? 삼산 산이 세 개, 산이 세 개. 내리막길 또 여기 올라갈 수도 있죠. 여기 고점이 낮아지잖아요. 여기 고점이. 그래서 이것을 해소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쭉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 이제 시작인 거죠. 하락의 시작. 일단은 넌 미래에서는 이것도 그냥 바닥일 수 있죠. 400원짜리가 96,000원 갔으니까. 그것도 93년이 얼마 되지도 않아요. 자, 주봉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주봉의 바닥은 42,000원, 43,000원, 42,000원 여기가 되겠죠. 자, 42,000원에서 52,000원까지 62,000원. 그러니까 2만 원 정도, 62,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빠진다는 거죠. 그러다가 만원 50% 회복하면 52,000원 돼버리니까 어휴 뭐 엄청난 거예요. 2만 원 빠졌다가 만원 회복해요. 그러면은 저 같으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새로 하면은 여기서 62,000원에서 저는 손절하고 이게 몸통으로 깨지잖아요. 몸통으로 올랐다가 몸통으로 깨졌으니까 62,000원 손절하고 42,000원에서는 이제 나 죽었어 하고 살 수도 있죠. 이렇게 봐요. 1859에서 42,000원이 이것도 그대로 놔둘 거예요. 자, 일봉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은 뭐 지저분하죠. 여기 많이 넣어놔서 지저분합니다 지금. 일봉으로는 단기 흐름을 봐요. 단기 흐름. 이 고점이 전고점을 돌파했다면 이 점이 기준점입니다. 자, 먼저 이제 저점을 보고 목표치가 어디까지 갔냐를 봐야 돼요. 제가 이때 2134.77 여기 찍고 방송을 했어요. 9월 30일 날 이후에 보시면은 이 저점을 훼손하지 않으면 조건이 그러니까 저도 뭐 예측이지만 항상 어떤 조건을 말해요. 솔직히 그 조건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는 미래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저점 지금 현재 만들어 놓은 저점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것은 저는 그래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항상 고점이 다 나와 버렸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if 만약에 9월 30일 날 이 저점을 여기 바닥에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바닥에서 말을 했어요. 이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상태에서 미래를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저점을 원래 저점이 더 낮은데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 반등을 할 거다. 너는 왜 어떻게 아는데? 아니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라
if 만약에 뭐뭐 한다면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 올라갈 것이다. 올라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점을 깨지 않는데 어떻게 내려가겠어요? 저점이 깨지 않는데 내려간다는 말이 안 되잖아요.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점을 깨면 더 밑으로 바닥을 논할 수가 없죠. 그렇죠? 여기서 올라가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33 이평선, 뭐 중심선 이렇게 쭉 그으면서 이렇게 다 저항이라고 여기. 그러니까 저항이라는 말은 목표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게 33 이평선부터 이제 이거 자세히 보면 자 봐요. 자 여기서 저점에서 여기는 그려지지 않았어요. 지수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 그려지는 여기 지수만 놓고 본다면 미래를 갖다가 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지수를 보면서 여기는 이미 선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여기 근데 여기는 선이 없었잖아요. 이렇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돌리냐 이거죠. 언제 돌리냐. 자 여기는 이때 돌린 거예요. 근데 가격은 뭐예요? 가격 이평은 여기서 돌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저점에서 쭉 여기 올라가면 이게 다 저항인 거예요. 저항, 반등. 근데 이 고점에서 또 목표치가 있잖아요. 깨이기 때문에 여기 이것도 나와요. 2134도 여기 앞에서 다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 여기가 제가 이 고점에서 또 이 앞으로 고점이 나오겠죠. 이 바닥 여기 집 밖으로 나갔죠. 그럼 반등해봤자 또 깨져요. 자, 집 밖으로 나갔죠. 반등해봤자 또 깨져요. 이런 식인 거예요. 자, 이 고점에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자자자자자 내려와가지고 여기까지 최종 목표치가 가는데 여기도 무너져 버렸어요. 여기도 무너지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근데 2134.77이 뭐예요? 이게 주봉으로 이렇게 딱 2134.77이 나오는 거죠. 여기에 이거 하려고 가는 거예요. 이놈들이.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2053까지 또 내려오겠죠. 단기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2188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돼요. 2245 이렇게. 이 고점을 넘지 않으면 조건이 그거죠. 제가 이때도 그랬어요. 이 고점을 넘지 않으면 새로운 고점을 찍어가지고 또 한 거예요. 근데 여기 정도밖에 못 왔죠. 반등도. 미장이 엄청나게 올라갈 때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두 개 미친 척 올렸죠. 항상 이 마지막에는 이렇게 불꽃쇼 휘날레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이 고점에서 내려가면 봐요. 이렇게 내려가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상방 진폭인데 여기 상방 진폭인데 이 고점에서 하방 진폭을 무너뜨려요. 단기 금방 무너뜨리죠. 이거 오버시팅까지도 무너뜨려요. 무너뜨리고 내려가는데 자 여기까지 간다는 거죠. 여기까지 갈 거라는 거죠. 2251까지 단기 목표가가 이렇게 2251까지는 여기 갔다가 그러니까 제가 여기 그려놨잖아요. 갔다가 여기 반등했다가 또 이거 반등일 뿐이죠. 그러니까 아니면 그런 때 한번 들어갔다가 또 무너지고 이런 식인 거죠. 여기까지도 갈 수 있어요. 최 2400까지도 갈 수 있어요. 또 완전 괴롭죠.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어디까지 내려가냐 이거죠. 삼성전자는 이 고점에서 고점이 여기죠. 이제 삼성전자 고점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삼성전자 목표치. 그러니까 이 고점 여기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코스피는 나중에 찍었어요. 삼성전자는 못 넘었어요. 약하다는 것을 삼성전자가 이제 코스피는 여기
12월 1일 날 고점을 찍고요. 삼성전자는 11월 11일 날 찍었어요. 자, 코스피 고점 기준으로 이 음문대 하단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겹치는 부분은요, 무조건 어든지 이 지지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믿을만한 거죠. 2246, 2246, 이 부분, 2246은 여기는 눈 딱 감고 잡을 만한 자리예요. 저는 이제 인버스 EX를 갖다가 팔겠죠. 2246에 팔고 또 이제 또 잡고 뭐 물리겠죠. 팔고 아니면 몸통으로 이게 무너지면은 그냥 들고 있어도 돼요. 왜냐면 몸통으로 무너지면 또 이제 올라가 봤자 또 내려오니까 들고 있어도 되는데 90% 정도를 익절을 하고 이 정도 내려왔을 때 90% 정도 아니면 95% 정도 익절하고 올라갈 때 이제 이번에는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사겠습니다. 이럴 때 이렇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갈 때 양봉 나올 때 이렇게 계속 사는 모아놓은 전략으로 그러면 또 무너지겠죠 이게. 나중에 문제고요. 그래서 2246까지 단기 목표치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2246 90%뭐 수익도 안 나겠네. 아씨, 그냥 들고 있어야 되겠어. 일단은 그때 가서 보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2246까지 빠졌을 때 그 코스피가요. 이 저점도 이탈할 거니까 나중에 주봉으로는 그렇고 일봉으로 이렇다는 거죠. 2246 그러면 자 일봉으로 삼성전자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빠질 수 있는 게 두 가지인데 일봉으로 일단은 여기도 지지가 있어요. 여기 뾰족한 데고 뾰족한 것도 이것들이 뭔가 저는 신호라고 봐요. 뾰족한 게. 그래서 이 고점에서 이 내리는 부분, 이 내리는 부분요. 55,000원 또 53,000원 이렇게 53,000원까지 빠질 가능성이